전해집니다. 네, 제가 받은 문제는 고2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이제 국어가 지금 현재 고3 같은 경우에는 A형, B형 나눠져 있는데 고2부터 통합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세국어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는 고3 B형 문과 학생들이 보는 경우에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2학년에 같이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고전 문법도 그러니까 이과 학생들도 나올 확률이 이제 많다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고2 중세 국어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걸 알려면 먼저 표기법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의문의 변동에 해당하는 두음 법칙, 두 번째 국외음악, 네 번째 모음조화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해요. 표기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 자, 여기 문제에서 1번에 보면 이어적기가 나오고 4번 벽에 끊어적기라는 게 나오거든요. 자, 이어적기, 끊어적기, 김호범 선생님 하나 더 뭐가 있죠? 거듭적기. 이어적기를 다른 말로 연철이라고 하고요. 이 개념도 알아야 되는 것이 가끔가다 이런 게 용어들이 나와요. 끊어적기, 네, 분철, 모음쌤, 네, 혼철이라고도 하고요, 중철이라고도 합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현대에는 이렇게 적죠. 근데 이어적기라는 것은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사, 라, 미 되는 거죠. 끊어적기는 그대로 이렇게 현대하고 똑같이 나오고요. 거듭적기는 김보분 선생님? 네. 여기에서 사람하고 여기 밑에 받침이 있죠. 이걸 뒤로 한 번 더 적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듭적기, 혼철, 중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이런 특성에 대해서 표기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두음법칙, 국외음악, 모음조화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3등급 정도 이상 제가 등급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음법칙이나 국외음악이나 모음조화의 개념은 아이들이 알고 있어요. 3등급 이상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좀 푸셔야 되니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음법칙 같은 경우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두음이 뭐죠? 머리두, 소리음이에요. 그래서 두음법칙이라는 것은 말의 맨 첫 소리에 니은이나 리을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원래 한자로 하면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 이거 뭐라고 쓰죠? 여자라고 쓰죠. 근데 만약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음법칙 같은 경우에는 단어의 맨 첫 음에 해당하는 때에만 적용이 됩니다. 근데 얘는 두 번째 글자에 들어가 있으니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두음법칙이라고 하고, 세 번째 국외음악. 국외음이라는 게 뭐냐면 입천장 소리예요. 그래서 입천장에서 나는 소리가 디귿이나 지읒 계열 같은 것들을 국외음이라고 하는데, 자, 이 디귿이나 티읒이 뒤에 이 모음을 만나게 되면 얘가 어떻게 변하냐면 지읒이나 치읒으로 변해요.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얘들이 자, 얘네들이 어떻게 되죠? 소리가 해, 도, 지로 소리가 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 지 이렇게 소리가 나죠. 요거 하나 안 했다. 그럼 이렇게. 요거는 소리가 어떻게 날까요? 가, 치 이렇게 나는 거겠죠. 이것을 국외음화라고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모음조화인데
모음조화도 이제 아이들이 잘 알고 있어요. 모음은 플러스 계열 모음이 있고요. 마이너스 계열이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강산평가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 아실 거예요. 플러스 모음은 아나, 오 계열. 음성은 어나, 우 계열이다. 근데 여기서 하나 첨가를 해야 될 게, 여기 보면 아래아가 있어요. 5번에 국어에 요거를 보니까 미음은 모음조화가 지켜졌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아래아가 있는데 상식적으로 아래아잖아요. 그럼 여기에 해당할까요? 여기에 해당할까요? 아래아잖아요. 어디일까요? 위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중세국어의 아래아는 플러스 계열이다. 뭐 요거 정도를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만 가지고 그냥 바로 1번으로 접근해서 풀면 안 되고요. 이게 현대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꼭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대고요. 이게 중세입니다. 그럼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기억은 이어적기를 하겠군.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를 봤을 때 이거 받침이 없죠. 이건 있죠. 그럼 얘는 무슨 적기? 이어적기. 얘는 무슨 적기? 끊어적기.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2번 현대국어에 이르되를 보니 니은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군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순서를 바꿔 적었죠, 제가. 중세국어에서는 닐, 오 되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현대에서는 이르 되죠. 두음 법칙은 방금 설명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두음 법칙은 니은과 관계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얘는 니은이 있고요. 얘는 없습니다. 그럼 얘는 두음 법칙을 적용이 안 된 거고 얘는 된 거겠죠. 그러니까 2번 설명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3번. 자, 중세국어 때에는 어딘이었는데 현대에서는 진이 되었대요. 자, 구개어만 아까 설명드렸죠. 디귿이고 지읒입니다. 요건 구개어만 적용이 김호범쌤 안 된 거고요. 얘는 된 거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4번 국어에 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현대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끊어적기, 이어적기 설명드렸을 때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로 우리는 구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얘는 이어적기, 끊어적기가 되겠죠. 그럼 얘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리을은 끊어적기를 하였군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설명이 되죠. 5번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대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래아는 양성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때는 모음 조화가 철저하게 지켜졌는데 이때 오면서 앞에는 플러스가 있고요. 뒤에는 은은 마이너스 계열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플러스가 있고 뒤에는 마이너스. 음성하고 양성하고 같이 쓰이면 모음 조화가 얘는 파괴된 얘가 되는 거고 얘는 철저하게 지켜진 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딱 골랐는데요. 일단 3등급 이상으로 설정을 해놓고 제가 이제 설명을 쫙 드렸는데 3등급 밑에 학생들은 뭐 마이너스 계열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개념을 좀 설명을 좀 해줘야 되고요. 3등급 이상의 학생들 1, 2등급 같은 경우에는 딱 중세국어 그러면 제가 암기시키는 것이 있어요. 중세국어에서 첫 번째 이어적기. 김호범쌤 끊어적기가 나타난 건 몇 세기인가요? 네, 16세기부터 끊어적기가 나타났기 때문에 중세국어다 그러면 무조건 이어적기다. 그리고 구개어만 적용되지 않았고
두 법칙 적용되지 않았다. 대신 철저하게 긴거하다가 모음 조화이다. 이렇게 딱 암기를 시키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혹시 이런 거 눈에 보이시나요? 지금 어떻게 됐죠? 좆음이죠. 도둑을 도둑은 네, 쌍지읒이죠. 그럼 그거하고 이거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게 문법에도 고3 문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거 나오면 하나씩 이제 설명을 좀 해줘요. 요거는 요거하고 쫓음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그러면? 쫓음은 누가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서 그걸 잡으려고 하는 거고, 쫓음은 뭔가 존경을 하거나 네. 내가 마음에 우러나는 게 있어서 그 사람을 따르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듯이 뭐 토끼가 뭐를 쫓아간다, 뭐 이렇게 나올 때, 즉 구체적인 사물을 이제 쫓아가는 거는 쫓는 거고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들 있죠. 사상이나 뭐 어떤 그런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럴 때는 좆음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2012년에 한번 나왔을 거예요, 한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주고, 네, 그렇게 수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네,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